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7강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7강에서는 이 연립 방정식, 즉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각종 모의고사와 또 수학능력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특별히 불능이 배제된 1차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쪽이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먹었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를 A하고 B하고 자, C하고 D, 행렬 A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행렬 A에 대하여 자, 요놈이 행렬 A에다가 X, Y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PQ가 된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1차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한 거랍니다. 근데 요 놈에서 이 x, y 값의 운명은 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놈을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자, 요때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 y 값은 유일한 해를 갖는답니다. 즉 오직 한 상의 해만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 이 x, y라고 하는 것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 곱하기 PQ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X, Y를 만족하는 행렬이, 즉 X과 Y 값이 유일하답니다. 하나씩 한 쌍으로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일 수도 있고, 또는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해가 하나도 없든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하나도 없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요 행렬 A를 우리가 10-가나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이 요렇게 표시했을 때에 요 1차 연립 방정식의 요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고 교점이 하나일 때는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대응하고,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평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즉 해가 없는, 즉 불능인 경우에 대응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역행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A의 디터민에 해당되는 값, 즉 AD-BC라는 놈이 뭐다? 그렇죠, 0이라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AD하고 BC하고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요 C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C분의 A가 되고 자, C는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요 D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요놈이 D분의 B 이렇게 썩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C분의 A는 D분의 B라고 하는 요 비례식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대로 즉 10-나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대로 하자면 요놈 분의 요놈, 요놈 분의 요놈하고 요놈 분의 요놈이 그리고 요놈 분의 요놈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일치 조건, 평행 조건을 분별한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는 보통 C분의 A, D분의 B와 Q분의 P까지 몽땅 다 같아 버리면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두 직선이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Q분의 P에서 요놈이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우리는 평행 조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에 해당되고 평행 조건은 해가 없다에 대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둘로 나누는데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요 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일치 조건하고 평행 조건에서 요 앞부분만 확실히 표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요 D의 사항은 행렬 A의 역행렬 존재 유무하고는 Q분의 P가 이 동그라미 앞쪽 부분하고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행렬로 1차 연립방정식을 분할을 그 경우를 쪼갤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로 쪼갠답니다. 즉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하고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를 동시에 얘기하는 요 두 가지 경우로만 쪼갤 수 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없는 경우를 역행렬 존재 유무로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요 뒤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행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 둘 다를 얘기 다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행렬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를 얘기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불능이 그죠? 불능이 배제된 그죠? 1차 연립 방정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행렬 A가 A, B, C, D라고 하는 요 행렬 A에 대하여 자, 행렬 A에 대하여서 자, 행렬 A에다가 XY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더니 요놈이 이제는 PQ가 아니고 영행렬이 되었답니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요 연립방정식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놈도 첫 번째 A의 역행열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A의 역행열이 존재하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대로 유일한 해를 갖는다. 자,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요 유일한 해가 요 경우에는 정해져 있답니다. 어떻게? X, Y는 A의 역행열에다가 0, 0를 곱한 끝인데 요 놈이 뭐가 된다? 그렇죠. 0, 0이 되어버린답니다. 자, 행렬의 연립방정식을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했을 때에 요 우변의 PQ의 자리가 0, 0가 되면 요 행렬, 요 1차 연립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때에 그 유일한 해는 무조건 빵빵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유일한 해가 0, 0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번에는 요놈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앞에서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즉 부정이 되거나 불능이 된다. 부정 내지는 또는 불능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즉 불능이 안 생긴답니다. 해가 없는 경우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이게 0, 0이 됐을 때는. 왜 그런가? 요 경우는 자 일단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뭐만 얘기한다?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만 의미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10-나의 도용의 형태로 표현하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봅니다.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 봤을 때는 상수항이 없는 XY 1차식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또 상수항이 없는 요 1차식은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놈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앞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A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C분의 A는 D분의 B와 같다.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요 식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상수항이 이렇게 빵빵이기 때문에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고 일치하는 경우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즉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요 내용을 첫째 이해해도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답니다. A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는 C분의 A가 D분의 B와 같다라는 식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했는데 요 두 연립방정식에서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게 빵빵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한답니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것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두 번째 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붙였답니다. 불능이 배제된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로 표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은 요 PQ의 자리가 빵빵이 되게 되면 요 연립방정식에서는 해가 하나도 없는, 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요런 불능이 배제된 행렬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한 요 행렬식에서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적어봐 이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가 없는 경우가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제 나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자,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행렬 A, B, C, D에 자, X, Y를 이렇게 주고 요놈이 KX, 그죠? LX라고 합시다. LX, 자, KY 요런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에 자, 요놈이 요 연립 방정식이 X 이퀄 0, Y 이퀄 0 이외의 해를 가질 조건 자, 요렇게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요 이번 내용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는 동안에 최소한 2번 이상 또는 본 시험에서 1번 이상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 모양의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AX, 그죠? BY라고 하는 것이 LX라는 뜻이고 자, CXDY라고 하는 것이 KY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요걸 다시 적어보면 A-LX 이항을 시켰답니다. BY는 0이 된다는 말이고 요 놈을 이항을 시키면 CXD-KY가 0이 된다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요 놈을 행렬로 다시 표시해보면 A-L, B, C, D-K, XY가 되어 있고 요 놈이 0, 0이라고 하는 행렬로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보니까 요 놈이 해가 없는 경우, 즉 불능이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불능이 배제된 그죠?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불능이 배제된 1차 연립방정식이랍니다. 왜냐하면 PQ의 자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빵빵이 됐기 때문에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는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X0, Y0 이외의 해를 가질 조건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많이 질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능이 배제된 이 행렬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한 요 식에서는 불능이 배제된 식에서는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는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불능이 배제된 식에서 유일한 해는 반드시 00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x, y는 요놈의 역행렬을 요 00이라는 행렬 앞에다 곱하게 되면 역시 00이 나오기 때문에 유일한 해는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는 정해져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00 이외에도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유일한 해가 00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가 아닌 더 다른 해를 갖는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00이 아닌 또 다른 해를 가질 조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에서 00 이외의 해를 가지려고 하면 주어진 이 연립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라만 가능하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물으면
요 행렬이 요 주어진 행렬에 뭐가 그렇죠. 요 주어진 행렬이 뭐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식인 요 식을 적어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둘 다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역행렬 없다라고 바로 끝내버리냐면 불능이 요 행렬 방정식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경우를 역행렬이 없다라고 써버리면 된답니다. 역행렬이 없다 안에는 원래는 부정인 경우와 불능인 경우가 다 들어있는데 요 행렬 연립 방정식은 처음부터 불능이 배제됐기 때문에 역행렬 없다 이 말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하고 동치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y에 관한 연립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고 행렬이 a, 2, 4, b 이렇게 됐답니다. 자, 요렇게 생긴 먹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의 x승 3의 마이너스 y승이 뭐가 됐다? 빵빵이 되었답니다. 근데 요놈이 자, 요렇게 생겨먹은 연립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때? 예.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실근을 가질 때에 a 플러스 b의 무슨 값? 그렇죠. 최소값을 물었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살짝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놈은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근 xy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뭐와 똑같냐면 요 실수 x값, 실수 y값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이 라지 x, 라지 y는 양수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랍니다. 라지 x, 라지 y가 양수값으로 존재해야 스몰 x, 스몰 y가 실근으로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행렬로 표시된 요 연립 방정식은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요놈에 생긴 모양이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이랍니다. 그러면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의 유일한 해는 요놈이 00인데 여기서 보니까 xy가 양수로 라지 y가 뭐로? 그렇죠. 양수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 이 근이 00 아닌 근으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경우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뭐만으로 보면 된다?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AD-BC에 해당되는 값을 해보니까 요놈이 0이라고 두면 된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8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와 B의 최소값은 크거나 같든지 2배의 곱이 일정하니까 곱의 일정한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놈이 4루트 2가 된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4루트 2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실전적으로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이 시험에 나왔을 때에
결국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 x값과 요 y값이 00 아닌 해를 갖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요놈이 00 아니라는 그 이유가, 그 표현이 왜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실수 xy가 존재하려고 하면 이 라지 x, 라지 y는 양수, 즉 양근으로 존재해야 된다. 양근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놈이 0, 요놈이 0인 경우가 아닌 다른 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00 아닌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 역행렬을 갖지 않을 조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이 조건하고 동치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의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24쪽이랍니다. 자, 거기에 문제가 2번부터 나와 있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x1, 0y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랬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x1, 0y라고 되어 있는데, 요놈이 요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답니다. 그랬을 때에 연립 방정식, 자, 1, 2, 2, 1 xy라고 하는 것이, 자, kxy라고 이 연립 방정식을 줬답니다. 그랬을 때에 요놈의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할 때에 양수 k값을 구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요놈도 변형된, 그죠? 변형된 불능이 배제된 연립 방정식이랍니다. 자, 요놈이 kx니까 요 1x하고 이항돼서 만나면 이제는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k라고 적으면 되고, 요 2y는 그대로 올 것이고, 2x는 그대로 올 것이고, 1y에서 ky를 빼면 1-k,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정리하니까 요놈이 0이 됐기 때문에 역시 요 행렬 연립 방정식도 불능이 배제된 식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갑자기 요놈이 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의미가 뭐냐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AD-BC에 해당되는가, 즉 XY 빼기 제로라는 요 값이 디터민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 요 말은 XY의 곱한 값이 0이 아니다는 말이고, 요 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X와 Y를 곱해서 0이 아니다는 말은 X도 0이 되면 안 되고 Y도 0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조건인데, 처음에 주어진 선행된 조건의 내용이 X는 0이 되면 안 되고 Y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답니다. 결국은 요 연립 방정식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XY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연립 방정식의 유일한 해는 빵빵이기 때문에 빵빵 이외에도 해를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요 연립 방정식은 뭐가 된다?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가 해가 결국은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요 행렬의 역행렬을 갖지 않을 조건이니까 디터민의 값을 0이라고 둔답니다. 그래서 k-1의 제곱은 4라고 둘 수 있고,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k 값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K는 양수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되지 않고 뭐만? 그렇죠. 3만 답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 주어진 어떤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을 가지고 X가 빵이 아니고 Y도 빵이 아니다는 것을 표현했답니다.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브레드가 아니고 0이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3번 문제를 보니까 x 플러스 2y가 이번에는 1을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또 실수 xy가 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에 행렬 2-1, 1, 2, x, y 그리고 ax, by가 이것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a하고 b는 뭐다? 그렇죠. 자연수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자, 여기도 요놈도 살짝 그죠? 변형된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ax하고 2x가 넘어와서 만나면 2-a가 되고 마이너스 1y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1x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2y하고 by가 만나면 2-b가 된답니다. 자, 요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놈이 0,0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놈 역시도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인데 여기에서 x 플러스 2y 이꼴 1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x가 0이 되고 동시에 y가 0이 돼버리면 절대로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x가 0이 안 되든지 아니면 y가 0이 안 되든지 둘 중 하나는 절대로 둘 다 0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요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 x빵, y빵이라는 유일한 해가 갖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놈이 빵빵인 거 아닌 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요놈이 0, 요놈이 0이 아닌 해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이렇게 저렇게 둘러둘러 얘기해도 결국에는 뭡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를 풀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행렬식이 이 행렬이 요놈의 요 행렬이 뭐가?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E-A를 A-를 고치고 E-B를 B-2로 고칠 수 있답니다. 요것이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B-2라고 하는 것이 A-2분의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이 A-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인데 요 A-2라는 것이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A-는 일단은 정수가 되려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에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약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A-2라고 하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또는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답니다. 따라서 A는 1이 되든지 또는 이 A라고 하는 값은 3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A가 1일 때는 요놈이 1이 되기 때문에 B가 3이 되고 또 A가 3일 때는 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B는 1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풀든지 간에 결국 A 더하기 B는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다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놈도 정리를 해보니까 불능이 배제되어 있는 행렬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됐는데 요놈이 각각 0이 되는 해가 아닌 경우의 해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결국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연립 방정식은 불능이 되는 경우, 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다 요 조건만 가지고도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고 동치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도 풀어봤고, 자, 계속해서 4번이 살짝 어려운데 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랍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렇게도 우리가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데,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자 0, 6, 2, 1이랍니다. 0하고 6하고 2하고 1이랍니다. 에 대해서 자 x2, y2라고 하는 것이 행렬 A에다가 12하고 A를 곱한 놈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행렬 x2, y2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t 곱하기 12a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승립할 때 a 플러스 t를 구하라. 그리고 a와 t는 모두 양수라고 했답니다. 자, 요놈은 우리가 요 등식에서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 놈 대신에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A를 선생님이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행렬 A가 0하고 6하고 자 2하고 1이 갑니다. 요놈에다가 12A를 곱했더니 X2, Y2가 되었는데 X2, Y2가 요놈이랍니다. T 곱하기 12A가 되었답니다. 자, 요놈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자 0하고 6하고 2하고 1이라는 행렬이 있고, 자, 우리는 요놈 마이너스 요놈에서 12a를 이렇게 묶어냈답니다. 자,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는 00이라고 주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요 t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t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은 단위 행렬을 t 배한 요놈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행렬에서 12a를 묶어내게 되면 실수 t만 남은 것이 아니고 단위 행렬을 t 배한 것이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t, 6, 그리고 2가 되고 1 마이너스 t가 되고, 자 12a 이꼴 00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이 웃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답니다. 실제 요 놈이 10인데 여러분들이 요 놈을 x라고 생각하고 자 요 놈을 y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행렬식에다가 x, y를 곱했더니 빵빵이 되었다는 것은 요 놈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x, y 값 중에 이 x 값이 12가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요 식을 만족시키는 요 식이 성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x, y 값이 00이 아닌 x, y 값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이 결국 요 식을 만족하는 요 x, y의 해가 어떤 경우 결국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조건에서만 x가 10이 이른 값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식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결국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이런 해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한답니다.
AD-BC를 했을 때에 T제곱 마이너스 T에서 자, 마이너스 12를 뺐는데 역행렬을 갖지 않을 조건으로 문제를 푼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T는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T가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T 이꼴 4만 답이 되고 T 대신에 4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 6, 2, 마이너스 3이 된답니다. 요놈에다가 12a를 곱했더니 요놈이 0, 0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한번 곱해보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6a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a 값은 8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t 값이 4가 나왔고 a 값이 8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t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된다? 예,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데 결국에는 요게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의 폼에서 x, y 자리에 0, 0이 아닌 이런 12라고 하는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 요 행렬이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고 불능이 배제된 행렬 연립 방정식에서는 동치로 가져갈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 25쪽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랍니다. 5번 문제를 보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물었답니다. 행렬 A에다가 X, Y가 1, 1이 될 때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명제가 참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우리가 요 행렬 연립 방정식은 요놈이 빵빵이 아니기 때문에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요거는 명제적으로는 틀렸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그렇죠. 해가 없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랍니다. 다시 한번. 연립 방정식에 대응하는 요 행렬 A에 역행렬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없다도 얘기한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는 역행렬이 없다고 해가 무수히 많다고 같은 말이지만은 불능이 배제되지 않은 일반 연립 방정식에서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없는 경우를 둘 다 얘기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역행렬도 존재하고 B의 역행렬도 OK랍니다. 그랬을 때에 연립 방정식 AXY, BXY 요놈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가? 이 명제가 맞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시행해 보겠답니다. A-B XY 00이랍니다. 그런데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이든 일반 연립 방정식이든 간에 오직 한 쌍의 해, 유일한 해를 갖기 위해서는 요 앞에 주어진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해서 A-B의 역행렬의 존재 유무는 알 수가 없답니다. 꼭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다시 한번
A의 역행렬이 있고 B의 역행렬이 있다고 해서 A-B의 역행렬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 연립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는다, 이 명제가 틀린 명제가 된답니다. 자, 요거도 여러분이 정오 판단 문제에서 틀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답니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 행렬 연립 방정식에서 한 쌍의 해를 갖는 경우는 이게 불능이 배제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는데 A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 있다고 해서 A-B의 역행렬이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명제는 틀린 명제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답니다. 자, 7번 문제는 도형의 방정식의 원의 이론을 살짝 응용했는데 그닥 어렵지는 않답니다. 자, 7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 A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자, 그리고 마이너스 B, 그리고 A라고 생겨 먹었답니다. 자, 그런데 행렬 A에다가 XY를 곱했더니 자, X-Y, X 플러스 Y가 됐답니다. 이랬을 때 요놈이 X0, Y0 이외의 해를 가질 조건을 우리가 물었답니다. 자, 요놈도 우리가 요 행렬 A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요거를 이항시켜서 살짝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된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해봤더니 요놈이 요렇게 나오더랍니다. 자, 요렇게 나오더랍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역시 요놈이 빵빵이기 때문에 불능이 배제된 행렬식에서 XY가 0이 각각 00이 아닌, 즉 빵빵이 아닌 또 다른 해를 갖는다. 역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를 의미한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의 뭐가?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에서 요놈 두 놈 곱한 그에 뺀 값은 플러스가 되고 2B 플러스 2에다가 B 플러스 1이 된답니다. 자, 따라서 요놈은 양변을 2로 나누면 자, 요 2되고 2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어 있고 요 뒤에는 B 플러스 1의 제곱이랍니다. 자, 요 놈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자,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4분의 1을 이항시키면 자, 4분의 1을 양변에 각각 더해주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것을 만족하는 A, B는 중심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뭐가 된다? 그렇죠. 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도형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했을 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과 행렬,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불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즉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시킨 행렬로 표시된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빵빵 아닌 해를 가질 조건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를 의미하고 그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동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역행렬 존재하지 않을 조건을 풀어주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간단한 이론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쪽 1합니다. 자, 우리가 A 곱하기 B 이꼴 0의 해석이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종종 요런 내용들도 정호 판단에 나온답니다. 자, 첫 번째, A 곱하기 B가 0이고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B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왜 이 경우에는 B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된다면, 그렇죠? 아니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선생님 말을 약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왜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느냐 하면, 만약에 요놈의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B를 지울 수 있답니다. B를 쓱 지워버리면 A가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A가 영행렬 아니다는 조건에 위배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만족하는 행렬 B는 절대로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0인데 이번에는 B가 영행렬이 아니면, 그렇죠. 이때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해서 A가 지워지면 B가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요놈의 모순이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 곱하기 B가 영행렬인데 이번에는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니면 이번에는 A의 역행렬, B의 역행렬 모두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를 지우면 B가 영행돼서 모순이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B를 지워버리면 A가 영행렬이 돼서 요놈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경우, 행렬 A의 제곱이 A이고 A가 단위 행렬이 안 되면 이때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런가? 이 경우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를 하나씩 날려버리면 A가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거기에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첫 번째 예가 A 곱하기 B가 0이면 A와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참이랍니다. 왜 참이냐면 둘 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A 곱하기 B가 0이어서 A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B도 역행렬이 존재해서 둘 다 지워버리면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돼가지고 모순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역행렬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맞답니다. 자, 두 번째 예도 보니까 A가 0이 아니고 A가 B와 행렬 A가 B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면 A 더하기 B는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은 A 마이너스 B가 영행렬이 아니다는 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가 자 0이라고 했을 때에 A 더하기 B의 요놈의 역행렬은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된답니다.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요놈을 지워버리면 A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서 요 내용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명제는 틀린 명제랍니다. 요놈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된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매우 간단한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선생님이 살짝 했는데, 자, 우리 다섯 번째 유형 페이지 27쪽이랍니다. 자, A의 8승과 A의 5승이 단위 행렬이면, 자,
도대체 A의 몇 승이 단위 행렬인가 했을 때는 우리는 요 8하고 5의 무엇? 그렇죠. 최대 공약수인 1을 생각했을 때 1까지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답니다. 왜 그런가? A의 8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5승 곱하기 A의 뭐가 된다? 그렇죠. 3승이랍니다. 그럼 요 놈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A의 3승하고 A의 8승하고 서로 같다가 된답니다. 다시 한번 요 놈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A의 3승이 결국 단위 행렬이 되고 다시 A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A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이 단위 행렬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시 A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곱하기 A가 되고 요 놈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은 A가 되고 요 놈이 결국 단위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해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A의 거듭제곱이 동치를 이루면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주면 이 지수 부분의 최대 공약수까지 승까지를 우리가 단위 행렬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A의 20하고 A의 8승이 A의 20승과 A의 8승이 단위 행렬이면 A의 몇 승까지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8하고 20에 뭘 생각한다? 그렇죠. 최대 공약수 4를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4승까지가 최대 그렇죠. 단위 행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보기의 1번은 이제 앞에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많이 했던 내용이랍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맞는고 니은도 못 맞고 디귿하고 리을은 틀린 내용이랍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행렬의 중요한 내용을 다 했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기타 좀 짜잘한 문제들 그러나 수학 능력 시험에 가끔씩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지만은 평범한 문제지만은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에 관한 내용들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